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보어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어가 주장했던 원자 모형이 수소만 이제 해석이 가능했고 헬륨부터는 불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어디 있다라고 딱 말은 할 수 없지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비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오비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점밀도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점의 밀도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점 밀도가 높을수록 빽빽할수록 어떻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자핵 중심으로 점이 막 찍혀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점의 밀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빽빽하면 어떻다? 거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 밀도가 좀 듬성듬성하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을 점의 밀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빽빽한 정도가 곧 확률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밀도가 클수록 어떻다고요? 발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점 하나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점 하나가 전자 존재 확률 1%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요. 이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점이 좀 빽빽하고 멀어질수록 점점 좀 듬성듬성해지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그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죠?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예쁘게 경계면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그릴 수 있는 게 경계면 그림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경계를 그리는 거냐?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 누적 90%가 되는 그 지점에다가 예쁘게 실선으로 경계면을 그려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그 공간에 이제 경계면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 경계면 바깥쪽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90%가 안쪽이니까 남은 10%의 확률은 이 경계면 바깥쪽에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 쌤이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비탈의 결정 나왔는데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 원자 내에 들어있는 그 전자의 존재 확률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건데 그 전자의 상태를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쌤도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이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딱딱 이해가 돼서 정리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자의 존재 확률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딱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머리에 딱 꽂히는, 딱 알겠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도 이 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네 가지 양자수의 특징,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를 공부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주양자수예요. 자, 얘는 우리가 보어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그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껍질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에 딸린 세 가지 양자수를 오늘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양자수 나왔어요. N은 1, 2, 3, 4.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그 전자 껍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K, L, M, N. K부터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기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양자수가 뭘 결정하냐면 그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 그 오비탈이 갖는 에너지 준위도 커집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값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껍질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양자수에 딸려서 오는 애가 바로 방위양자수인데요. 우리가 그냥 부양자수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얘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알파벳 소문자 L이에요. L.
L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가 있어. 근데 그 전자가 어떤 모양의 오비탈에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양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비탈이 모양이 네 가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의 기호를 이용해서 모양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모양의 오비탈이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해서만 자세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와 f는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s, p, d, f라는 이 오비탈들을 부양자수로 표현할 때는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양자수 n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돼요. 자, 어떻게 결정되냐면 주양자수가 n이면 그 껍질이 갖는 방위 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의 n개의 정수를 가지게 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해볼게요, 쌤이. 자, n은 1이에요. 그러면 L은 0부터 시작해서 n-1 값, n-1 여기서 얼마죠? 0이죠. 얘는 그냥 0인 거야, 그러면. 그래서 1번 껍질에서 부양자수는 0,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껍질 같은 경우는 n이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n-1이니까 0, 1,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게 되겠죠. 자, n이 3이에요. 그러면 L은 0부터 n-1까지 0, 1, 2 세 개의 숫자를 가지게 되고요. n이 4예요. 그럼 L은 0, 1, 2, 3 네 개의 숫자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L이 0,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지칭하는 그 오비탈의 모양이 있다는 거야. L이 0이잖아요. 얘가 바로 s오비탈입니다. 자, L이 1이잖아요. 걔가 p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L이 2잖아요. 그럼 d오비탈. L이 3이잖아요. 그럼 f오비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야. 1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2번 껍질에는 보니까 s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에 1자리가 있으니까 p오비탈도 있구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3번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d오비탈도 있구나. 4번 껍질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까지 있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양자수는 각 껍질에 있는 여러 오비탈이 있을 텐데 그 오비탈의 모양을 표현해주는 양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s오비탈은 L은 0으로, p오비탈은 1로, d오비탈은 2로, f오비탈은 3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갖는다? L값은 0부터 n-1까지의 정수값을 가지게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s오비탈, p오비탈 보도록 할 건데요. s오비탈은 이제 부양자수가 0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얘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 모양으로 생기면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이게 원자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어디로 뻗어 나가든지 간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얘는 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같은 거리에 있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발견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있어요. 우리 아까 해봤죠? 아까 1번 껍질에도 2번 껍질에도 3번 껍질에도 다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껍질마다 다 s오비탈이 있어요. 그래서 1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 2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 3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이렇게 s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양자수가 지금 달라요, 여러분.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 크기 어떻다 해서 크다 그랬고 에너지도 크다 그랬죠. 그럼 제일 큰 놈이 주양자수 큰 3s 오비탈일 거고 2s 오비탈일 거고 1s 오비탈일 거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s오비탈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p오비탈입니다. p오비탈은 부양자수 1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요. 얘는요, 모양이 아령 모양이에요. 아령 모양.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X축 따라 아령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또 축이 있잖아요. 그럼 Y축 따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아령 모양이. 그리고 또 하나 더 Z축 따라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얘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아도 지금 방향에 따라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르다. 즉 뭐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 뒤에서 할 거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X축 따라 있는 거, Y축 따라 있는 거, Z축 따라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리고 2번 껍질부터 존재하겠죠. 0부터 n-1까지의 정수를 가질 때 이제 2번 껍질부터 p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양자수 크면 오비탈 크기 커지고 에너지도 커진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양자수 했고요. 부양자수 했고요. 세 번째로 자기양자수 ml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l이에요, l. 자, 얘는 오비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마이너스 L부터 0을 지나 L까지의 모든 정수값을 가져야 돼서 2L 플러스 1개의 숫자를 가지게 돼요. 얘도 지금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해볼게요. 자, L이 0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S오비탈이란 얘기입니다. 자, S오비탈은 ML 값을 따지려고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정수를 취하려고 했는데 지가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냥 ML 값이 0이에요. 자, L이 1이야. 그럼 얘는 P오비탈을 의미하는 건데요. P오비탈은 ML 값을 취해보니까 마이너스 L부터 0부터 1까지의 정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2번 L이 2면 이제 D오비탈이 되는데요. ML 값을 따지면 마2, 마1, 0, 1, 2 다섯 가지의 방향성 나온 거죠. F오비탈이고요. 마3, 마2, 마1, 0, 1, 2, 3인데 얘는 어때? 한 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S오비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S오비탈은 구 모양이라서 방향성이 없다면서요. 방향성이 한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비탈 수가 하나인 거야. 근데 P오비탈은 어때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나왔죠. 즉, 방향성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P오비탈은 사실은 세 개의 오비탈이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P오비탈은 세 개의 오비탈이 들어있다. D오비탈은 다섯 가지 방향성, 다섯 개. F오비탈 7가지, 7개. 그래서 여러분 쌤이 S오비탈하고 P오비탈만 잘 아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그냥 요 숫자만 보시면 돼. 요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2L 플러스 1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 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를 공부한다라고 했어요. 주양자수 몇 번 껍질에서, 그 다음 부양자수 어떻게 생긴 모양의 오비탈에 있는지, 그 다음에 ML 자기양자수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그 전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딱 2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자 2개가 똑같은 껍질에 똑같은 모양의 오비탈에 똑같은 방향성으로 딱 만났어. 그죠? 그럼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2개가 만났어요. 근데 이 전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스핀을 합니다. 자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핀 방향은 항상 서로 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들어가서 만났잖아요. 그럼 한 놈이 만약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한 놈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동일한 오비탈 속에 전자 2개가 들어갔을 때 스핀 방향은 반드시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 한 개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스핀자기 빼고 세 가지는 같을 수 있어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는 같을 수 있다니까? 같은 껍질에, 같은 모양의 오비탈에, 같은 방향성으로 뻗어 있는 그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가능하거든? 근데 그 둘이 스핀 방향은 반드시 반대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ms 값까지 네 가지 양자수가 전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n, l, ml이 같다면 하나의 오비탈을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러면 스핀 자기는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양자수를 가지고 그 전자의 속성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비탈 표시하는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s오비탈, p오비탈에 이제 전자를 채울 거기 때문에 뭐 D랑 F는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s오비탈 어때요? 1번 껍질에도 있고 2번 껍질에도 있고 3번 껍질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인지 표현해줘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는 거죠. p오비탈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는 거죠. 근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3개예요. 그래서 오비탈이 사실 3개짜리야. 얘는 오비탈 하나짜리거든요. 근데 얘는 오비탈이 3개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X방향으로 뻗은 A인지 Y방향으로 뻗은 A인지 Z방향으로 뻗은 A인지 이렇게 3가지 종류를 통틀어서 E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럼 이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지금 차 있는 건지를 이 오른쪽 위에다가 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3s 오비탈 전자 2개 들어있구나. 2p 오비탈의 전자 4개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표시하는 거 살짝 보여드렸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표현하기도 해요. s 오비탈은 이제 오비탈 하나짜리고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박스를 3개를 그려줘야 되겠죠. px, py, pz 이제 3개가 한 세트로 p오비탈이 되는 거겠죠? 요 안에 전자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하나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시든지 박스로 표시하시든지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자수 오비탈의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자 껍질은 우리가 그 보어에서부터 했잖아요. K, L, M, N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N이 1인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이렇게 이제 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의 정수를 취하는 거니까 얘는 L이 0, 얘는 L이 0, 1, 얘는 L이 0, 1, 2, 얘는 L이 0, 1, 2, 3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s 오비탈, 얘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얘는 3s, 3p, 3d 오비탈, 얘는 4s, 4p, 4d, 4f 오비탈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 값이 얘는 이제 0이죠. 0. 얘는 0 하나고 s 오비탈은 다 ml 값이 0이죠. 한 가지. p 오비탈은 어때요? ml 값이 마일 0, 1 세 가지. 마일 0, 1 세 가지. 마일 0, 1 세 가지고요. d 오비탈은 마일 0, 1, 2 다섯 가지. 그지? 마일 0, 1, 2. 얘는 f 오비탈 마삼 마일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비탈 수를 한번 세보면 1번 껍질에는 1s 오비탈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2s에 하나, 2p에 3가지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총 더하면 4개의 오비탈이 있고요. 여기는 1, 3, 5 다 더해서 9개의 오비탈이 있고요. 얘는 1, 3, 5, 7 다 더해서 16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번 껍질에 1의 제곱, 2번 껍질은 2의 제곱, 3번 껍질은 3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아하, 오비탈 수를 n제곱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오비탈 하나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요?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스핀만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수는 2n제곱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전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 익숙하지 않으세요? 듀의 법칙과 옥텟 법칙 288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다. 2번 껍질은 8개 들어갈 수 있다. 3번 껍질 8개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육과정에서는 d 오비탈을 뺄 거란 말이야. d 오비탈 안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d 오비탈 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3s, 3p에만 전자를 채우는 걸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8개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사실은 18개까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2 화원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이 d 오비탈까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이 8개만 채운 꼴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4가지 양자수 오비탈과의 관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가 직관적으로 딱딱 이해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 양자수에 대한 이해와 특징들을 잘 익혀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생각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